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특별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친구가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찰리! Hey 찰리! 찰리! 있긴 있는데 자기 성격대로 그냥 안 오는 걸 수도 있어요. 찰리! 찰리! Come here! Come here! Come on! Yeah, good girl. Come here. Come say hi. Come say hi. Come say hi.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찰리입니다. 찰리예요. Say hi, 찰리. 찰리는 이제 2살이 됐고요. 베들링턴 테리어입니다. 같이 지낸 지가 좀 됐고요. 이제 이 친구가 실외 배변도 잘 가리고 이제 성격이 점점 이제 생겨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싫어하는 것 같은 이런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소리 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 갈 거야? 가는 거야? 찰리를 제가 그때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강아지를 키울까 말까 해서 고민이 많았었고 찾아보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진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근데 한번 하면 이게 평생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압박감도 있다 보니까 이게 섣불리 결정을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데리고 온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근데 어머니랑 한번 통화를 하고 있었죠. 뭐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고 이제 쉬는 기간이 이제 딱 확보되어 있는데 2달 동안 일을 안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지내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올까 말까 고민되는데 근데 데리고 오면 앞으로 뭐 이동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라를 떠나야 되면 어떻게 되나 고민거리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털어놨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냥 이제 그러면은 뭐 차라리 안 데리고 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너는 나이가 지금 몇인지 알고 있니? 하고 이제 뭐 30대 곧 중반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가 지금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뭐 12살, 15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12년, 15년 동안 키운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너는 뭐 40 중반 넘어서 거의 50 다가가고 있을 때까지 같이 있을 건데 지금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60까지 다가가고 있을 때 데리고 있을 거고 이제 안 하면 언제 데리고 올 거냐 지금 기회가 있는데 그 2달 안에 훈련시킬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상당히 많은 시간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뭐 실외 배변이나 이런 걸 시키려면 뭘 먹는 거야 지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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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 don't eat that. Yeah, that's my mic cover.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어머니가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일단 이제 하라.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이제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베들링턴 테리어를 왜 선택했는지 그건 사실 이유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알레르기가 있거나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오기 전에는 제가 한번 네 번 정도 만났어요 이 친구를. 그래서 막 만지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만지고 이랬지 이렇게 하면서 나흘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만났는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사실 찰리는 선택을 받지 못했던 친구래요. 그래서 이 친구랑 또 다른 친구 이제 같은 가족들이었는데 그 다른 친구들이 다 선택을 받고 얘는 이제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이 남는 친구가 사실 그렇게 건강하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얘는 너무 성격이 막 활발하고 막 계속 사람 되게 좋아하고 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뭐 털도 어떤 뭐 나쁜 상태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게 뭔가 수상한데 왜 이렇게 이제 혼자 남아 놀고 있는 거지 이게 성격이 너무 좋은 강아지인데 어쩌지 이랬다가 4번 만나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녕 우리 가족. Yeah, so she's my dog.
아, 왜 이름이 찰리일까요? 찰리라는 게 남자 이름이 아닐까요? 맞아요. 남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 굉장히 희소하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찰리라는 여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있어요. 아니면 찰리를 가지고 조금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있는데 남아공 출신이고 샬리즈 트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샬리즈 트론, 찰리즈 트론, 찰리즈 트론, 테론, 세론, 스론?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안 찾아봐가지고. 근데 어쨌건 유명한 여배우시고요. 다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건 뭐 그건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 원래 이름이 초코였거든요. 근데 하나도 초코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원래 아기 때는 갈색이긴 했어요. 왜냐면 배드링턴들이 태어날 때 갈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원래 이제 갈색 이런 색깔이었는데 그래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코라고 이렇게 불러서나 본데 근데 사실 다 크면 코만 이렇게 초코색이에요. 만지지 말라고? 알겠어. 응, 알겠어. 아니, 이렇게 혼내놓고 이렇게 비비면 어떡하냐고. 어? 왜? 좋아. 이렇게 으르렁 대는데, 이거는 이제 싫어하는 으르렁 대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싫어하는 것 같아. 못 만지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가 멈추면, 보통 더 해달라고 하는데 밑에서 소리가 냈네요. 너 해줘. 좀 이상하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 Yeah. She's like the happiest grumpy dog or the grumpiest happy dog.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성격이 왜 이래? 오해받겠다. 오해받겠다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이 초코였는데 찰리로 바꿨어요. 분명히 이 친구가 그 갈색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드링턴들이 털 색깔이 바뀌니까 베네털만 그렇게 어두운 색이고 다 크고 나면 하얀색, 회색 뭐 이 정도니까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고 코만 이렇게 초코색이면서 초코라고 이렇게 막 부르고 싶질 않아가지고 그 치 소리 나는 거랑 똑같은 시작이 있는 걸로 찰리로 하기로 했고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이긴 한데 강아지들이 원래 억양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센 소리, 된 소리 같은 거 아니면 카, 타, 파 막 이렇게 자음이 폭파되는 발음이 많이 들어가는 자음들 뭐 그런 거에 조금 더 이제 파악하기 쉬울 수도 있고 이제 이름을 부를 때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름이 막 이러면 날 부르는 건지 다른 걸 부르는 건지 구분할 수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강아지한테 특히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찰리 뭐 이런 소리를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찰리는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가끔 산책시키다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완전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갈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앉아 막 이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한국말로 훈련을 시켜줬어야 되는 건지 근데 셋 막 이런 거 하면 그래 근데 찰리가 좋아하는 거랑 안 좋아하는 거랑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리거든요. 싫어하는 거 하면 이 으르렁대는 소리가 확실하게 이제 톤이 달라지거든요. 싫어하는 거가 뭐냐면 이제 그동안 제가 어릴 때 귀병이 한번 생긴 적이 있어가지고 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거든요. 귀를 만지는 거는 싫어하지는 않지만 근데 귀 안에다가 뭘 집어넣을 것처럼 이렇게 열어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톤이 다르죠. 근데 이거 더 만져달라고? 알았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주인인지 얘가 주인인지 좀 약간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왜 날 밀어? 날 미는 거야? 여기가 네 소파야? 내 소파지. 내 소파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근데 얘가 되게 웃기는 행동할 때도 많아요. 강아지들이 항상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견종의 어떤 그런 본능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이 배드링턴들이 책을 한번 이제 읽어봤거든요. 배드링턴 테리어라는 견종의 역사라든지 얘네들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이 친구들이 엄청 옛날에 영국 북부 지역에서 중산층이면 그러면 굉장히 달리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견종도 데리고 또 이제 뭐 쥐나 토끼를 잡아줄 견종도 따로 있고 막 이런 거를 다 데리고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견종을 개발한 건데 쥐나 이런 친구들도 잡아주지만 달릴 때는 달려주고 사냥을 도와줄 수 있는 둘 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일석이조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잘하게 되지는 않고 약간 어중간에 조금씩 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견종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본능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산책하러 가면 주로 한강공원에 가거든요. 근데 한강공원에 가끔씩 모래밭 같은 거 만들어져 있죠. 애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장난치고 막 이렇게 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거기에 가면은 발 밑에 모래 있다는 거를 바로 이제 인식을 해서 그 땅 파기 시작해요. 약간 테리어의 습성처럼 이렇게 땅 파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흥분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땅 파는데 그랬다가 땅 파는 건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분 좋으니까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뛰고 그 행복함을 한번 이제 표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표출을 하고 나면 그러면 맞다 나 땅 파고 있었지 하고 이제 땅 다시 파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반복해서 땅 파고 뛰고 땅 파고 뛰고 땅 파고 뛰고 땅 파고 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웃기는 친구죠. 예, 찰리. 그리고 또 산책하다가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다른 강아지들하고 잘 지내긴 하는데 썩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너 무슨 냄새지? 하고 만나보고 상황 파악할 정도? 예, 근데 놀아주고 싶은 경우도 종종 있긴 있는데 다른 강아지가 좀 어리거나 아니면 자기랑 좀 나이가 좀 비슷해 보이면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인사하고 가는 정도인데 근데 그 견주인한테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다른 분들 가끔씩 이제 찰리가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강아지가 견주인을 지키는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호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좀 질투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 강아지가 다른 사람들 강아지보다 견주인을 더 좋아해서 인사한 다음에 바로 견주인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 올라가려고 그러고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 상대방의 강아지의 반응이 괜찮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견주인한테 가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면 확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약간 조심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뭐 해? 뭐 찾고 있니? 야? 찾고 있어? 코에 뭐 묻었네.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땅 파고 막 구멍에 들어가고 토끼 잡고 막 이런 거를 했었었나 봐요, 옛날에. 그래서 얼굴을 좁은 데다가 밥 묻히는 거를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우스에서 바로 나오면 원래 얘 실외 배변만 하니까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가기 전에 일단 다리 쪽으로 와서 확 이렇게 얼굴을 여기다가 파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시키다가 자기 볼일을 다 보고 나면 기분이 좋으니까 또 이렇게 얼굴을 여기서 파놓고 하고 소리를 내요. 근데 찰리가 제가 이제 키우는 첫 강아지가 아니긴 하거든요. 어릴 때도 강아지가 있었고 사실 굉장히 어릴 때 강아지가 있었어요. 진짜 어릴 때 막 1살, 2살, 3살, 4살쯤일 때 강아지랑 고양이 있었는데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이 친구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고 천식이랑 연결이 돼서 거의 맨날 그 네뷸라이저라는 기계로 이렇게 숨 쉬고 하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니까 어머니가 바로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른 집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강아지랑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보낸다고 하니까 어디 가지? 하고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키우실 분들 만나러 갈 때 이제 보내려고 갈 때 같이 갔었죠. 4살밖에 안 됐는데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얼굴 보면서 막 어머니 있고 아들 그리고 딸 2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키우는 친구가 카튼이라고 면화 있죠. 예, 카튼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설명하시기에는 이분들이 몇 촌이다, 4촌이 아닌 뭐 6촌인가 7촌인가 어쨌건 친척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한참 후에 최근에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제가 물어봤는데 친척들이 아니었대요. 근데 어쨌건 마음 편히 보내라고 이렇게 친척들한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저는 그때 뭐 상황을 어차피 제 건강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누나는 한참 동안 저를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저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사실 마음 아프고 슬픈 그런 사연이긴 하잖아요. 원래 같이 지내는 친구를 보낸다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었고 좋은 데 가기는 했어요. 네, 어쨌건 누나가 굉장히 이제 조금 약간 원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키웠던 반려동물들은 깃털 이런 거 없는 친구들이었거든요. 뭐 물고기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뭐 이구아나나 막 이런 친구들을 키워봤었죠. 근데 이게 어릴 때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좀 같이 키우는 거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갈 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뭐 부모님들만 데리고 있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반려동물이 없었는데 이제는 찰리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니까 일상이 굉장히 좀 규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원래 저는 늦잠 자고 그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새벽 4시까지 그냥 작업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성격인데,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이제 실외배변만 시키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있고 밥도 줘야 되고 챙겨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책임감 있게 이제 일정을 좀 바꿔놔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성격을 좀 바꿔주고는 있어요. 원래 뭔가 한 가지에 마음 투자를 할 줄 아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제가 그 마음 투자를 안 하면 이 친구가 아프거나 아니면 못 먹거나 굉장히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뭔가 여유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산책을 시켜야 되니까 산책하는 동안에 뭐 영상 보는 것도 아니고 음악 듣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이 그냥 산책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은근히 멘탈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30분 넘게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죠. 비가 오든 말든 간에 이제 일단 나가야 되긴 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집 안에서는 안 하니까요. 왜?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왜? 뭐 찾았어? 아이고 이제는 올라왔어.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올라왔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강아지를 키워보셨는지,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지, 키울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댓글로 본인의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찰리를 좀 더 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같이 산책시키고 싶어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직 못 해보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한번 세팅해주세요. 그럼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봐봐. 이제 봐봐. 이제 퇴근할 거야? 자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Oh my god.